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영서 지역에도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지난 2003년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매미보다도 위력이 클 것으로 예측되면서 도내 곳곳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사과나무의 지지대를 고정하고 기울어진 나무는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집안은 이미 약해진 상태라 태풍 흰남노 북상 소식에 농민들의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 지지대 받쳐주는 거 하고 바람이 크게 안 불었으면 좋을 테는 그런 마음뿐이죠. 상가 간판이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도 벽에 단단히 고정돼 있고 농가 곳곳의 배수로 시설 점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빠른 속도로 북상하자 강원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단계를 2단계로 올리고 시설물 12,000건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쳤습니다. 도내 학교들도 7일까지 학교장 판단에 따라 원격이나 단축, 재량 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의암댐과 춘천댐 등 북한강 수계댐들이 방류를 시작한 데 이어 춘천 소양강댐도 보름 만에 또다시 방류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189m까지 올랐던 소양강댐 수위가 방류 후 183m로 6m 낮아졌지만 이번 태풍으로 또다시 제한 수위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홍수기 제한 수위인 190.3m를 기준으로 방류를 진행 여부를 판별을 하고요.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강우가 좀 쏟아질 것 같고 그 강우로 인해서 제한 수위를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기상청은 이번 태풍 흰남노는 지난 2003년에 왔던 태풍 매미 때보다도 위력이 매우 강력하다며 태풍 경로에서 다소 벗어나 있더라도 침수와 강풍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역대급 위력을 가진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수확을 앞둔 과수 농가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피해가 없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인데요. 다른 시설 농가와 지역 축제장 등 농촌 전체가 태풍 소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해발 400m 산비탈에 위치한 사과 농장. 알이 굵은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일부는 땄지만 대부분이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과수 농가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벌써 사과들이 80% 이상 자라 그 무게 때문에 가지가 축 늘어진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약한 바람에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까마귀 떼와 싸워가며 어렵게 키운 농작물을 한 번에 잃을까 농가는 걱정이 앞섭니다. 바람이 휘둘리면 이제 좀 많이 떨어질까 봐 낙과될까 버리지. 지금 팔아먹을 건데 이제 떨어지면 호당이잖아요. 떨어지면 못 팔아먹고 상품 가치가 한 개도 없지. 빗줄기 속에 수확을 나선 농기계가 진흙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합니다. 3m 높이의 옥수수 조사료가 사료값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바람에 넘어지면 수확이 어렵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나섰다 벌어진 일입니다. 요즘 사료값도 비싸져서 이거라도 해갖고 먹여야 되는데 태풍 오면 못 먹이거든요. 다 망가지니까 작물이. 그래서 만들어갖고 하고 있어요. 지난 봄에도 바람에 비닐이 찢어졌던 시설 농가는 아직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이 담긴 비닐하우스가 더 큰 피해를 입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잘못하면 이 철제도 실지도 모르고 너무 바람이 세면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막 어떻게 바람 너무 세니까 하우스 자체가 붕 날라가고 빠져갖고 다 빠져갖고 날아간 적도 있었어요. 개장을 앞둔 꽃 축제장도 바람에 애써 키운 꽃들이 망가지지 않을까 애를 태웁니다. 손님들이 오셨을 때 좀 이쁜 모습,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바람 때문에 꽃이 많이 망가질까 봐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역대급 위력을 가지고 북상하는 태풍 흰남노 소식에 자연재해 앞에서 무기력한 농가들은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북상으로 강원도 내 일부 코로나19 선별검사소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태풍 피해를 우려해
오늘 하루 춘천체육회관 주차장에서 운영하는 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한 뒤 태풍이 지나간 내일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공공과 민간을 합쳐 38개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춘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소는 정상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태풍 흰남노의 영향권에 속한 학교에 대해 등하교 시간 조정이나 원격 수업 전환, 임시 휴업 등 학사 일정을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부 지역 등으로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이 예정돼 있던 16개 학교 가운데 11개 학교는 일정을 연기하거나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운영도 학사 일정 조정안에 따라 학교장의 판단으로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강원도의 두뇌 역할인 강원연구원을 이끄는 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도의회 인사청문위원들은 현진권 후보자의 극우적 관점과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연구원장으로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에 참석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후보자. 당시 현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굉장히 교묘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정책의 방향은 전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조직은, 공적인 조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시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현 후보자의 발언이 적절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후보자는 학자나 연구원이 아니라 준 정치인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전교조와 민노총을 좌익, 용공 세력으로 규정한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 창립 발기인 대회에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이력도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금 제 머리에 없다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제 이름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강원연구원장 후보자로 전문성을 갖췄는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산 출신에 강원도에서 일한 경험이 전혀 없는데 강원도의 싱크탱크가 돼야 할 연구원의 수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본인이 자신이 있어서 연구원장에 한 건지 아니면 다른 힘에 의해서 연구원장이 내려간 건지 저는 의심입니다. 연구원에 37명의 연구직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연구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진권 후보자는 연구원장으로 임명되면 분권에 대한 연구를 집중하고 연구 인력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의회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오는 8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강원도지사가 연구원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최근 강릉시 구정면의 산림개발 현장에서 수개월간 불법으로 산지 훼손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미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섰는데 이 건축물도 허가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허가기관인 강릉시의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개발 허가구역 밖까지 훼손된 강릉시 구정면의 골짜기입니다. 정식 허가된 구역에는 지난 4월 근린생활시설 3동을 지을 수 있는 건축 허가가 나간 상태. 바로 옆에는 올해 초까지 2동의 근린생활시설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까지 들어오는 진입로가 이상합니다.
정식으로 연결된 도로는 없고 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수 있는 마을 안길과 임야로 연결된 비포장길이 전부입니다. 건축 허가서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토지에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았는데 올해 초 근린생활시설 464제곱미터 면적의 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정식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없습니다. 건축물 공사를 위한 장비 이동과 건축 자재 수송에는 건축 허가와 관계없는 임야의 비포장길이 주로 이용됐습니다. 건축주는 건축물 바로 앞까지는 도로가 고시된 상태라며 연결 도로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조명을 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도로공사의 조명 허가를 제가 받았어요. 강릉시는 건축 허가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준공 시점에는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건축 허가상의 도로가 준공되지 않은 것을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건축 업무를 대행했던 건축사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일부가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미스가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지만 강릉시는 잘못된 건축물 준공 허가임에도 허가 취소가 아닌 사용을 제한하고 정식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겠다며 미온적인 수습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적발한 올해 상반기 산림 내 불법 행위가 14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산나물 불법 채취와 계곡 내 무단 취사 등 147건을 적발하고 49건을 형사 입건, 88건을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림 내 불법 행위는 심각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민선 8기 공약과 내년도 역점 시책 논의를 위한 주요 도정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각 실국장들은 지난 6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약 과제를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는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해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공약 실천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강원 테크노파크 원장 선임과 관련해 강원도와 산하기관인 강원 테크노파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원장 선임 절차와 내용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정관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며 법적 검토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 테크노파크는 정관과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추진한 만큼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강원 테크노파크 원장 선임 과정에는 김학철 전 김진태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박재복 전 강원도 농정국장이 추천을 받았으며 박재복 전 국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 전후로 2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 특별자금을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는 IBK 기업은행, KDB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 자금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휴 중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 납부일 등이 있으면 추석 이후인 1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오늘 11월 17일에 실시하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도내 응시자가 집계를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적은 12,33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해에 비해 응시자가 189명 감소했는데 학생 수 감소로 재학생 응시자는 258명이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지원자가 소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응시자 중 재학생 비율은 78.19%, 졸업생은 18.57%, 검정고시는 3.24%입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전망 등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강원도 내 주택 매매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 통계를 보면 강원도 내 7월 주택 거래량은 1,888건으로 지난해 7월과 비교해 46.7%나 감소했고 전월과 비교해도 26.4%나 줄었습니다. 미분양은 1,239가구로 지난달보다 4.9% 줄어드는 등 꾸준히 줄고 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690가구로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대학별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알림이에 공시된 2022년 대학별 1인당 교육비를 보면 경동대가 875만 4천 원으로 가장 적고 가톨릭 관동대 1,272만 3천 원, 강릉 원주대 1,651만 5천 원, 강원대 1,824만 1천 원 등이고 한림대는 가장 많은 2,597만 2천 원이었습니다. 또 전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강원 도립대 2,807만 3천 원, 강릉 영동대 1,015만 1천 원, 강원 강광대 923만 3천 원이었습니다. 대학 알림이 8월 공시에서는 또 대학별 장학금 규모와 학자금 대출, 교원 연구비 등이 각각 공개됐습니다. 강원FC가 태풍 흰남노의 북상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 7시 30분 예정돼 있던 김천 상무와의 홈 경기를 정상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널 A 진출을 노리고 있는 강원은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강등권인 10위에 위치한 김천과 승부를 펼칩니다. 이번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양팀은 각자 홈에서 승리를 거둬 상대 전적이 1대1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 급식 식자재 계약을 공개 입찰로 전환하는 급식 개선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 접경지역 농가를 보호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송기현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경쟁 입찰 시 접경지역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특별 공급 체계를 만드는 등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공감을 표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지대학교가 지역의 반도체 인프라 구축 사업에 발맞춰 반도체 융합전공학과를 신설합니다. 반도체 융합전공학과는 기존 반도체 에너지공학과와 전기전자융합학과, 정밀화학 신소재학과 등이 융합된 독립교육과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